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가 승부사 이치호입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는 프리미어리그 3경기 분석 준비했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한 경기 토트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은 시즌 첫 경기 브렌트포드와 2대2 무승부를 기록하며 승점 1점을 챙겼습니다. 토트넘은 올 시즌이 어느 때보다 이슈가 많은 시즌입니다. 그동안 명망 있는 감독들을 앉혔던 토트넘이지만 비교적 덜 검증된 셀틱의 감독이었던 포스테글루 감독의 체제 아래서 시작되었고 토트넘의 상징과도 같은 선수 케인이 팀을 떠났습니다. 케인 없는 토트넘을 상상하기 힘든데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최초의 한국인 주장 손흥민까지 올 시즌은 특이점과 변곡점이 많은 시즌이라 하겠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브렌트퍼드전에서 이른 선취 득점을 기록했지만 내리 2골을 내주며 패배의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에메르송의 동점골로 경기를 원점으로 만들며 까다로울 수 있는 브렌트포드 원정을 무승부로 마쳤습니다. 포스테글루 감독의 데뷔 경기였으며 팀의 색채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콘테 감독이 입혔던 3백 전술을 다시 4백으로 되돌리며 미키 반더벤과 로메로의 새로운 센터백 조합을 보여줬습니다. 경기 초반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후반 이후에는 완전히 안정적으로 수비가 자리 잡았고 적지에서 브렌트포드를 7대3의 점유율로 가둬놓으며 확실히 지난 시즌 콘테의 경질 이후 흔들리던 토트넘의 모습과 달리 전력이 안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4백 역시 안정감을 더했고 2명의 센터백이 자리를 잘 잡았기에 에메르송의 오버래핑과 전진도 덜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중간중간 수비의 스피드가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몇 차례의 실수 또한 있었던 모습이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문제점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지난 시즌 팀의 에이스인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를 축출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테나흐 감독이 부임하면서 기존 선수단과 영입된 선수들의 입지가 감독의 전술적 선택으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서로 뒤바뀐 경우도 있었고 연승을 하던 분위기와 별개로 시즌 중반까지는 내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때 연승을 내달리며 리그 2위까지 가시권에 두었으나 홈 경기력과 상반되는 원정 경기력으로 동력을 잃었고 수비의 안정감에서도 홈과 원정에서의 대비가 뚜렷하였습니다. 공격에서 확실한 마무리를 해줄 스트라이커가 없어서 레시포드를 전방에 위치시키고 산토니와 안초, 가르나초 등을 위치시키는 등 임기응변으로 버틴 시즌 속에 리그컵 대회를 우승해서 무관을 면하고 챔피언스리그 티켓의 턱걸이 4위로 비교적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습니다. 올 시즌은 대대적인 보강을 약속받고 첼시에서 메이슨 마운트를 영입하고 불안한 데헤아를 내보내고 아약스 시절 기용했던 오나나를 인테르에서 데려왔으며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최전방 공격수의 보강을 위해 라스무스 화이룬을 데려오며 원하는 포지션에서 적극적인 보강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저녁 경기에서 맨유는 올드 트래포드에서 울버햄튼을 불러들였습니다. 경기는 맨유가 울버햄튼을 압도하리라는 예상과 달리 맨유는 고전했으며 공격에서 확실한 마무리가 되지 못하며 0대0의 긴 승부가 이어질 때쯤 수비수 완비사카의 크로스를 받은 수비수 바란의 헤딩골로 다소 희한한 장면의 득점으로 1대0 힘겨운 승리를 얻어냈습니다. 기대에 비해 만족스럽지 못한 경기력이었고 오히려 열세로 예상된 울버햄튼의 선전이 더욱 놀라웠던 경기였습니다. 맨유는 아직까지 공격에서의 힘이 많이 부족해 보이는 경기였고 공격수들의 움직임 또한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두 팀이 맞붙은 가장 최근 경기는 토트넘의 홈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하였습니다. 맨유가 홈에서 토트넘의 손과 발을 묶어놓고 일방적으로 압도하던 시즌 전반기의 대결과 달리 이 경기에서는 토트넘이 맨유를 완전히 압박하였습니다. 당시에 맨유가 챔피언스리그 티켓 순위 4수의 노란 경고등이 들어올 때쯤이라 이날 무승부는 승점 1점을 얻었음에도 맨유에게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토트넘이 맨유를 만났을 때 가장 자신있게 이용한 방법은 공격 시에 하프라인까지 전진한 센터백 뒤로 깊은 침투를 넣어주며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방법이 주요했습니다. 토트넘이 다른 빅팀을 만났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이상적인 공격 패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토트넘은 다른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습에 최적화된 팀의 전략은 선수비적인 전술을 선택할 때 가능한데 토트넘이 개막전에서 보여준 축구와 이미 포스테글루 감독이 이전에 보여준 경기 스타일은 밸런스를 중시하고 공격적인 시도를 더 많이 가져가는 공격 성향이 짙은 전술이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오히려 홈에서 자신감을 얻은 토트넘이 더 적극적으로 경기를 운영하고 맨유가 수비 밸런스를 지킨 가운데 가르나초나 산초 등을 통한 역습을 전개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1차전에서 나온 선수들이 대거 그대로 나올 가능성을 높게 보고 맨유도 경기의 중요도를 생각할 때 1차전에 나온 주축 선수들이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의 결과를 떠나 주도권은 의외로 토트넘이 쥐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데드볼 능력이 좋은 확실한 키커가 있음에도 토트넘이 자신 있는 세트피스에서 득점할 가능성이 높게 보입니다. 맨유는 지난 경기에서 루크쇼와 마르티네스 쪽에서 어려움을 많이 보였습니다. 토트넘은 에메르송과 클루셉스키가 있는 오른쪽에서 승부를 걸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간헐적으로 손흥민이 뒷공간 침투를 보며 카운터 기회를 볼 것입니다. 하지만 전력면에서는 맨유가 분명 앞서 있는 상황이고 토트넘의 느린 수비진을 돌파하여 충분히 득점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맨유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맨유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두 경기 맨시티 뉴캐슬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맨시티는 시즌 첫 경기에서 벌리를 상대로 0대3으로 완파하며 챔피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승리였으며 우승팀다운 경기력을 다시 한번 증명해냈습니다. 모든 방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맨시티인데 특히 저번 시즌 득점왕에 이어 첫 경기부터 멀티득점을 기록한 홀란드가 팀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주요 선수로는 로드리가 있는데 직전 벌리전에서 한 골 1도움을 기록했고 평점 9점을 받으며 최고 평점을 기록했습니다. 맨시티는 많은 패스 활동과 순간 침투력과 측면에서 진행되는 중원의 전개 플레이가 아주 능하고 중원에서 전진 패스를 넣어주는 데브라이너 역시 아주 중요한 자원입니다. 하지만 좋은 상황에서 갑자기 악재가 생겼는데 데브라이너가 부상으로 인해 장기 결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격 전개를 해주던 핵심 선수가 부상을 당했기에 코바치치, 베르나르도 실바 등의 선수가 공격 전개를 해줘야 하는 상황인데 베르나르도 실바는 아직 부상에서 완벽히 회복되었는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또한 주중에 슈퍼컵을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감도 있을 수 있는 맨시티입니다. 맨시티는 예상 라인업으로 4-2-3-1 포메이션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 부상으로 인해 빠진 케빈 데브라이너를 대신해 코바치치가 빈자리에 들어갈 것이고 그릴리쉬를 통한 측면에서의 움직임을 더 늘려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캐슬은 시즌 개막전에 에스턴 빌라를 상대로 5대1 승리를 거두며 승점을 챙겼습니다. 지난 시즌 비극팀들을 넘어 챔피언스리그 티켓 획득에 성공한 뉴캐슬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 역시 좋은 영입을 보여주며 팀의 전력을 보강했습니다. 주전급 선수로는 산드로 토날리라를 영입했고 덕분에 토날리, 기마랑이스, 조엘링톤 이렇게 3명의 선수가 허리 라인 구축이 가능해졌습니다. 추가적으로 각각 강등된 사우스햄과 레스터시티에서 트리피어의 백업으로 리브라멘토를 영입했고 생막시맹의 빈자리를 하비 반스를 영입하면서 스쿼드 뎁스를 늘리는 데 성공한 뉴캐슬입니다. 주요 방출 자원으로는 사우디로 이적한 생막시맹과 크리스 우드가 있지만 막시맹의 자리는 하비 반스로 대체를 하였기에 큰 문제가 없지만 공중볼이라는 확실한 장점이 있는 우드가 이적한 것은 전력의 이탈이라면 이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윌슨과 이삭이 있기에 부상 변수만 없다면 전력 이탈은 거의 없는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전 경기 주요 선수로 토날리, 이사크, 칼럼 윌슨, 하비 반스가 득점을 기록하며 기대 이상의 시너지를 발휘했고 전력 보강에 성공한 평가를 받고 있는 뉴캐슬입니다. 압도적인 득점력과 중원 싸움의 승리로 올 시즌 다크호스다운 실력을 보여주었는데 하지만 토날리, 기마랑이스 선수가 모든 경기를 출전할 수 없기에 이들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 영입이 필요한 뉴캐슬입니다. 뉴캐슬은 이번 경기 4-3-3 포메이션으로 맨시티를 상대할 가능성이 높은데 아무래도 볼 점유율에 있어서는 맨시티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기에 이번 경기는 중원의 선수들이 수비 쪽에 신경을 많이 쓰는 방식으로 역습을 통한 전술 플레이도 예상이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팀의 최근 10번의 맞대결 전적을 살펴보면 7승 2무 1패로 맨시티가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8경기에서는 7승 1무로 패배가 없는 맨시티입니다. 뉴캐슬은 맨시티를 상대로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하지만 현재 스쿼드라면 충분히 승부를 겨뤄볼 수 있는 뉴캐슬입니다. 전 시즌 어마무시한 상승세로 시즌을 마감했고 현재 더욱 두터워진 스쿼드로 상대할 수 있기에 득점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양팀의 선수들만 보고 비교를 한다면 확연히 맨시티가 전력적 우세함을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고 상대 전적에 매우 약세를 보이는 뉴캐슬은 이번 경기 득점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승리까지 챙기기에는 다소 힘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다득점의 경기 양상 속 맨시티의 근소한 우세가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3경기 에스턴 빌라 에버턴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에스턴 빌라는 리그 첫 경기에서 뉴캐슬을 상대로 5대1 대패를 기록했습니다. 에버턴은 시즌 첫 경기에서 풀럼을 상대로 1대0으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두 팀 다 나란히 첫 경기 패배를 기록했고 전력적 비슷한 팀이 맞붙는 경기입니다. 두 팀 모두 패배로 기분이 좋지 못한 상태로 시즌의 시작을 알렸지만 더욱 뼈가 아픈 건 에스턴 빌라입니다. 주전 수비수 타이론 밍스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전력에 큰 손실입니다.
파우토레스가 급하게 그 자리를 대신했지만 갑작스럽게 투입된 파우토레스는 불안한 수비력을 보이며 밍스를 대체하지 못했습니다. 에스턴 빌라는 타이론 밍스와 콘사의 센터백 조합을 늘 꾸준히 애용했기에 주전 수비수 밍스가 빠진 것은 분명히 큰 손실입니다. 에스턴 빌라는 뉴캐슬의 홈구장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디아비의 빠른 동점골이 터질 때까지만 해도 충분히 해볼만 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사크의 역전골이 터지면서 에스턴 빌라는 빠른 만회를 위해 무리하게 라인을 올렸는데 이를 뒤에서 받쳐줘야 할 수비수들이 뒷공간을 수없이 내주며 무너졌습니다. 치욕적인 대패를 개막전에서 당한 에스턴 빌라는 그 치욕을 홈 개막전에서 만회하려 합니다. 상대는 이번 시즌도 길을 못 찾고 있는 에버턴입니다. 에버턴은 지난 시즌 강등에 직전까지 내려갔었지만 한 번도 강등되지 않았다는 구단 역사에 대한 막역한 자신감을 가지고 조용히 승점을 모아 잔류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력은 지난 시즌과 비교해서 나아진 점이 전혀 없습니다. 개막전에서사 4-1-1의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지만 경기의 볼점 유율을 풀럼에서 내줬으며 풀럼보다 더 많은 슈팅을 기록하고도 단 한 골도 넣지 못하며 패배하였습니다. 에스턴 빌라가 적어도 뉴캐슬에게 전반전까지는 위협이 되었다면 에버턴은 풀럼에게 전혀 위협적이지 못했고 홈에서 점유율이 밀리는 답답한 모습은 이번 시즌에도 불안함을 지울 수 없게 했습니다. 특히 최전방의 무페이와 두쿠레를 이선에 위치시킨 배치 역시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두 팀은 너무나 많은 부상자들이 존재하는데 에스턴 빌라는 부엔디아, 덴동커, 모레노, 램지, 밍스, 베일리 등 많은 선수들이 부상이고 그중 주전급 선수인 밍스의 부상은 전력에 있어 매우 치명적인 손실인 상황입니다. 에버턴의 부상자로는 콜맨, 델리알리, 맥닐, 해리슨, 그레이, 칼버트 르윈 등 주축 선수들이 포함되어 있고 두 팀 전부 이번 경기 풀전력으로 나서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팀의 최근 맞대결 전적을 확인해보면 6승 2무 2패로 에스턴 빌라가 우위에 있습니다. 특히 최근 8경기 6승 2무로 패배가 없는 에스턴 빌라입니다. 비록 에스턴 빌라가 직전 경기 뉴캐슬을 상대로 대패를 기록했고 밍스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한 상황인 이번 경기이지만 에버턴은 여전히 팀의 색을 찾지 못했고 헤매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에 홈인 이점을 살려 우세한 경기력을 보여줄 거라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8월 20일 프리미어리그 3경기 분석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신 분석 영상에서는 최종 조합픽을 드리지 않습니다. 초안 분석 내용이며 더욱 세밀한 분석 자료와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프로토를 좋아하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투자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수익률 극대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프로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전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무료 정보방 참여하셔서 즐길 수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